한국 은퇴 부부의 조용한 비극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특별한 불행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부부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말없이 겪고 있는 아주 평범한 현실을 가리킵니다. 은퇴를 앞두고 이들은 오래 참고 달려온 시간을 떠올리며 이제는 둘만의 시간이 시작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준비로 서둘러 헤어지던 생활이 끝나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천천히 여행을 다니며 못다한 대화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시작된 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늘어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줄어들었고 함께 있는 시간은 많아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설명할 수 없이 멀어졌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한 한 남성은 퇴직하던 날 아내에게 이제부터는 당신이랑 매일 점심도 먹고 산책도 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웃음 뒤에는 오래 눌러온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은퇴 후 몇 달이 지나자 그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고 아내의 생활 리듬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익숙하게 해오던 집안일과 일정에 갑자기 늘어난 남편의 존재가 더해졌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왜 이렇게 예민해졌냐고 묻고 아내는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만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둘 다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내가 쉴 자리가 없어졌다고.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평생 일했고 이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이 짐이 된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지방 중소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다 함께 은퇴한 부부가 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던 날 둘은 손을 잡고 이제부터는 서로에게 집중하며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다짐은 현실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고 아내는 이유 없이 답답함에 시달렸습니다.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에게 묻는 질문은 오늘 뭐 먹을까 같은 최소한의 말로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혼자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혼자 사는 기분이라고. 남편 역시 밖에 나가면 갈 곳이 없고 집에 있어도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에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부부의 문제는 돈도 아니었고 큰 갈등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아팠습니다. 다투지 않지만 웃지도 않고 헤어지지 않지만 가까워지지도 않는 상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많은 은퇴 부부가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은퇴는 일의 끝이지만 관계의 시작이라는 준비는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역할이 분명했고 집에서는 각자의 영역이 자연스럽게 나뉘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경계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지만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다시 알아갈 시간과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점점 낯선 사람이 되고 침묵은 안전한 선택처럼 자리 잡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게 되고 싸우지 않으면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부부는 조금씩 늙어갑니다. 몸의 노화보다 관계의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은퇴 부부의 조용한 비극은 갑작스러운 파국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소멸입니다. 서로에게 기대지도 미워하지도 않으며 그냥 하루를 견디듯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부가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아무도 이 준비를 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물음입니다. 은퇴는 돈과 건강만 준비한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이 비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부의 집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또는 이미 은퇴를 맞이했다면 지금 이 침묵이 당연한 과정이라고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부부 관계는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해야 할 또 하나의 인생 과목입니다. 말 한마디를 건네는 용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대한 작은 실험이 필요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멀어지는 방향만은 피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비극으로 남을지 새로운 동행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이후 부부 관계의 변화는 개인의 성격이나 애정의 깊이와는 무관하게 구조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부는 각자의 역할로 균형을 유지해 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깥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가정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삶의 리듬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균형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익숙했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은퇴는 이 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시간은 갑자기 많아지고 공간은 갑자기 좁아집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집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함께 보내게 되면서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차이와 불편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갈등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정도로 치부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말수가 줄어드는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고 함께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태를 편안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방치된 시간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많은 은퇴 부부가 관계의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큰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도도 없고 폭력도 없고 당장 헤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늘 뒤로 밀립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반복될수록 관계는 서서히 기능을 잃습니다. 감정의 교류가 사라진 관계는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멈춰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은퇴 이후 나타나는 이 침묵은 종종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만 상할까봐 참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배려는 결국 자신과 상대 모두를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말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생각을 추측으로 채우게 되고 그 추측은 대부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쌓이면 관계는 더 이상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 견뎌야 할 환경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은퇴 후 부부 관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는 지점은 바로 이 무감각의 단계입니다. 분노도 애정도 아닌 무관심이 자리 잡는 순간 부부는 같은 공간에 사는 타인이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과 무기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확산됩니다. 배우자를 바라보며 느끼는 공허함은 자신의 노후 전체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부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관계 상담이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관계는 늦은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 문제입니다. 직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역할을 바꿔야 하는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부는 관리자와 보조자가 아니라 동료이자 동반자로 다시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재구성입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산책을 하더라도 목적 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묻고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침묵이 어색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은퇴 후 부부의 조용한 비극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한 변화의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마음 한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미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저절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써 내려갈 수 있는 새로운 장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믿음 대신 말해야 알 수 있다는 용기를 선택할 때 비로소 부부는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건네는 짧은 질문 하나가 남은 인생의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지켜야 할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 늙어갈 사람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